아, 예. 그 이사님께서 거의 발굴하신 건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. 저거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한 놈은 아무 놈도 없고 그 역할을 배터리 아저씨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? 네. 배터리 아저씨의 활약도 있었지만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도 실제로 있었다. 그럼요. 제가 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그러니까 여의도가 단체로 무능하고 사악하고 이제 탐욕에 빠져 있어 갖고 그런 밸류에이션을 이제 한 실력도 안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실력도 많이 떨어지고 실력이 떨어지는 놈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욕심도 탐욕을 부려 갖고 어떤 특정한 이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형태로 밸류에이션을 막 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자체가 엉망진창이어서 3, 4년 들고 가면은 10배 갈 만한 주식들이 널려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널려 있었던 주식을 제가 8개를 딱 이렇게 픽해 갖고 작년부터 여러분들한테 쭉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. 에코프로하고 뭐 에코프로 BM, 포스코 케미칼도 많이 올랐었고 뭐 이제 몇몇 종목은 많이 올랐고 아직 좀 올랐지만 그래도 좀 덜 오른 종목도 있고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종목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요. K배터리 레볼루션에서 말씀해 주신 8개 종목 얘기해 주셨고 예. 또 방송에서도 포트폴리오도 공개해 주셨잖아요. 예. 혹시 변동사항은 없으신지? 예, 변동사항은 없고요. 네. 예, 25년 12월 31일까지는 안 팔고 갖고 가겠다고 제가 책에도 적어놨기 때문에 네. 변동 없을 겁니다. 그대로 갈 거고 그게 이제 그 옛날에 2010년도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판과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이제 배터리 쪽에서 LG 에너지 솔루션, SK 이노베이션, 그다음에 양극재 쪽에서 에코프로 BM, 포스코 케미칼, LG 화학, 그다음에 나노신소재, 에코프로,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8종목이죠. 예. 네. 웬만하면 이제 외우셔도 되지 않나요?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비중 높으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그거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고요. 왜 그러냐면 우리 나라 이제 그 2차전 밸류 체인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광물이에요. 근데 그 광물 부분이 이제 IRA, 작년에 IRA 이제 앞으로 뭐 요번에 초안만 발표됐지만 결국은 이제 유럽도 CRMA 체제로 갈 거니까 네. 광물을 한국에서 수급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고요. 우리 손으로 확보한 광물이 아니면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도 수출이 안 되거든요. 네.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내가 양극재 기술을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배터리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도 광물이 확보가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되는 거니까 그 광물을 갖고 있는 애들이 이제 이 산업의 헤게모니를 지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 광물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딱 2개입니다. 네.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홀딩스. 그래서 그 2 회사가 좋다는 거죠. 그러면 그 광물 개발은 예.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? 예,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예,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먼저 움직인 거는 사실은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해서 그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그 언제 그 가치를 찾아가게 될지 어느 시점에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몰라요.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사고는 마이너스 한 25%, 30%까지 갔었습니다. 아, 그랬어요. 예, 바로 오른 게 아니에요. 저도. 그러셨군요. 예, 저도 마음고생했습니다. 에코프로가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전고체 공장,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수산 리튬 가공하는 공장이 완공돼서 실적이 지킨 게 작년 2, 4분기 실적이 지켰어요. 2,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된 게 대략 한 8월 달 정도인데 그때 실적 발표되고 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. 아니, 이 회사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많은 실적이 나타났지? 하면서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1차적으로 쭉 올라서 이제 11월 달까지 오르고 11월, 12월은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다 안 좋았으니까 이제 잠잠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4, 4분기 실적 발표되는 2월 달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오른 거거든요. 네. 4, 4분기 실적이 더 좋아가. 아까워요. 더 넣어야 되는데. 예. 그 마찬가지로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리튬 사업을 하고 앞으로 그쪽에서 이제 매출익과 이익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떠들고 다니지만 사람들은 안 믿어요. 숫자로 지키기 전까지는 난 절대 믿지 않겠다.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 에코프로의 케이스를 보면은 그 숫자가 찍히는 시점부터 움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1차적으로는 이제 그 호주의 광석 리튬을 갖고 와서
필바라는 회사입니다. 호주의 필바라라는 이제 광산 회사에서 그 채취된 스포듐민이라는 이제 리튬 광석을 갖고 와갖고 그거를 이제 광약에서 리튬으로 만드는 그 이제 라인이 완공되는 게 올해 10월이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게 4, 4분기 실적에 리튬이 처음으로 찍히는 거잖아요. 그게 이제 내년 실적 발표는 내년 한 2월 정도가 될 테니까 아마 그 무렵 늦어도 그때에 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나. 그게 이제 실적이 찍혀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좀 지나면은 이 24년부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움브레 무이르토의 연모에서 나오는 리튬이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할 테니까 좋죠. 지금같이 안 올라가주고 기다리고 있어주면 좋죠. 예. 그러니까 포스코는 퍼가 5, 6 정도밖에 안 5, 6주, 예. 그렇죠. 예. 그러면 에코프로가 15면은 예. 아직 3배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.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갖고 이제 제가 계산 한번 그때 최근에 안 그래도 저도 자꾸 뭐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돌아갈 수 있냐 자꾸 물어보셔갖고 제가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상승률이 큰 종목으로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, 계산해 보니까. 와, 그렇구나. 2등이 에코프로였던 것 같습니다. 아, 에코프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. 많이 올랐는데도. 예. 아, 예. 그렇구나. 그러면 예. 지금 혹시나 또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에코프로 불안하면 포스코 홀딩스 쪽으로 조금 돈을 투자해봐도. 그 하나를 자꾸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요. 예. 8개 종목 중에서 최소한 5개는 포트폴리오로 가세요. 네. 예. 그게 이상하게 내가 그러니까 하나를 자꾸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8개 중에 지금 당장은 뭘 사야 되냐. 제일 많이 오른 거 하나만 찍어줘. 그래서 지가 돈을 제일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. 나는 분산 투자인데 내보다 네가 더 많이 벌겠다는 속셈 아닙니까? 네. 뒤늦게 들어가서 손해보지 않고. 그렇죠. 예, 한 방에 내가 좀, 예, 단기간에 수익률을 많이 걷어보겠다는 거잖아요. 내가 그거 알면 나도 한 종목 몰빵치지 5개, 6개 나누겠냐고. 여러 개로 나눠놓으면 그 중에 하나가 운 좋게 걸리는 거고요. 네. 저도 에코프로가 이렇게 지금 당장 5배, 6배 올 줄 나도 몰랐어요. 사실 솔직히. 오르니까 아주 기분 좋고 하긴 한데.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오를지 에코프로가 먼저 오를지 그건 내가 어떻게 합니까?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건 한 5개 나눠서 사세요. 자꾸 욕심내지 말고. 지금 이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이 막 올라가니까 달리는 말이 올라타야지 하면서 그쪽만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,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8개 중에서 안 오른 것만 또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. 맞아요.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요. 분산해서 5개나 6개나 뭐 7개, 8개 나서 사시라고요. 그래서 나에게 사서 그 중에 5개 중에 한두 개는 신나게 오르고 나머지 이제 2, 3개는 보쳐서고 그 중에 또 한 놈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, 주식이. 맞습니다. 그러면은 그 포스코홀딩스 예. 좀 질문 드리면은 앞으로 예. 지금은 철강이 좀 주력인데 예. 앞으로는 2차 전지 쪽이 주력이 된다고 예, 봐요. 리튬이 주력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. 예, 그만큼 리튬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매출 규모도 앞으로 커질 거고, 2030년에 30만 톤 얘기를 하거든요. 네. 포스코 쪽에서 30만 톤이면은 이제 톤당 1억만 잡아도 30조가 되고,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30조면은 영업이익으로는 70%가 나니까 21조가 난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아마 한 3, 4조 될 겁니다. 1년 영업이익이. 그거의 7배가 생기는 거니까. 네. 근데 그거는 1억일 때 기준이고 30년 되면은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몰라요. 지금 리튬이 계속 쇼티지기 때문에. 만약에 4억이 되면은 이제 80조가 1년에 영업이익이 난다는 거가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. 진짜 어마어마해요. 그럼 뭐 떨어질 거야. 뭐 지금 PL 5배인데 지가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지겠습니까? 배당받고 개기면 되죠. 맞아요. 배당도 많이 주고. 많이 주고. 혹시 잘못돼갖고 뭐 아르헨티나 웅브레 뭐 이런 데서 연락 파봤는데 리튬이 안 나온다. 뭐 안 나와도 뭐 떨어지게 하겠습니까? 뭐 PR이 어차피 5배, 6배인데. 맞아요. 그런 식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나. 맞네요. 예, 싶습니다. 그럼 만약에 이사님께 예. 돈이 한 추가로 예. 좀 한 5천만 원 더 생기신 거예요. 예, 예, 그러면 예. 어떤 걸 좀 더 추매하시겠어요? 에코프로는 너무 많이 올라왔고, 사실은. 이거 지금 가격 더 사봐야 뭐 크게 이제 주수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니까 에코프로를 사긴 좀 그럴 것 같고,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긴 많이 오를 수 평균 있을 것 단가가 안 같은데. 변할 거 아니에요. 평균 단가가 안 변할 것 같아갖고, 그렇고. 에코프로 BM을 조금 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래요? 예. 그 다음에 LG화학도 괜찮을 것 같고요. 폴은 많이 갖고 있긴 한데, 좀 고민이 좀 됩니다. 더 넣을지 말지.
뭐 한 그 정도 선으로 좀 지금은 좀 땡깁니다. 예. 그 LG화학은 예. 왜 못 오르는 거예요? 여기도 그 양극재 기술이 그 부분 왜 그러냐면 LG 화학 담당자가 기존 화학 담당자예요. 애널리스트가. 양극재 담당자가 아니고. 그럼 그쪽에 보고서가 안 나오는 보고서 안 나오죠. 보고서 안 나오죠. 그런 건가요? 예. 에코프로가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. 에코프로가 지주사잖아요. 2차 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에코프로를 이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아주 극소수입니다. 왜냐하면 지주사니까. 그러면 지주사가 에코프로 담당해야 될 거지 않나요? 지주사 담당이. 지주사 담당은 나는 저기 SK 그룹이나 LG 그룹이나 같은 이제 대그룹 지주사만 담당하지. 에코프로 같은 중소기업 지주사는 난 담당 안 해. 이러거든요. 그럴 수 있겠네요. 그래서 저게 커버 자체가 안 되고 있던 종목이에요. 에코프로는 여의도에서. 그럼 에코프로를 예. 그 이사님께서 거의 발굴하신 건가요? 그렇죠. 그 제가 얘기한 거예요. 저거 전구체 앞으로 중요하고 전구체 사업 중요하고 리튬 사업 중요한데 전구체 리튬 하는 에코프로가 있다 봐라 하는 거 그 얘기하는 사람 접니다. 몰랐는데. 그전에는 몰랐다니까 아무도. 그러니까 내가 맨날 여의도 욕하잖아요. 뭐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 너네들은. 그렇구나. 이게 밸류체인사에서 가장 광물은 가장 중요한 건데 맨날 IRA 해갖고 IRA도 우리는 광물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갖고 중국에서 80% 90% 수입해갖고 우리는 혜택 못 받아 이딴 소리나 하고 실제로는 그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밑에서 벌써 2016년부터 움직인 회사입니다. 에코프로가 2016년부터 움직여서 2017년에 펀딩해서 공장 짓기 시작해갖고 완공이 22년이란 말입니다. 그런 거는 애초에 공부가 안 됐으니까 뭐 하는 거 있는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뻘소리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이 올라가니까 저거는 진짜 너무 과하게 올랐어. 저 회사는 떨어져야 돼. 저거 자꾸 저렇게 올랐는데 자꾸 저기 더 오른다고 부추기는 저 박순혁 이사 저 사람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. 이렇게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이따구로 행동해갖고 되겠냐고요. 당신네들이 공무원입니까? 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회사가 이렇게 자기들을 이제 살아남기 위해 갖고 이렇게 이 시장 상황에 바꿔갖고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 나가면 그에 따라서 애널리스트 조직들도 당연히 그에 따라서 바꿔 나가야죠. 지금 그 문제가 아까 이제 이거 2차전지 밸류체인 전체를 보면 에코프로는 지주사하고 이제 연결돼 있어서 지금 커버가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K 그 온이 배터리 회사에서는 두 번째로 큰 회사예요. 근데 SK온이 지금 전혀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SK온은 SK이노베이션 밑에 자회사로 들어가 있잖아요. 정유 쪽으로. 정유 쪽입니다. 정유 담당 애널리스트가 맡아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배터리 셀 3사 추천하는 거 보면 맨날 LG엔솔 아니면 삼성 SDI예요. SK 이노베이션 추천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보셨을 거예요. 왜 그런 줄 압니까? 자기 담당 업종이 자기 담당 종목이 아니니까 추천을 못 한다고요. 애널리스트들이.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?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? 진짜. 근데 그런 보고서가 안 나오면 예. 살 수가 없는 건가요? 기관들은? 사는 게 꺼려지죠. 꺼려지는 거죠. 예, 기관들은. 책임 같은 거. 너 저기 왜 샀냐. 근거 대라. 근거 대라. 작년에 포스코홀딩스가 그랬다니까요.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회사라 갖고 회사가 철강 회사 벗어나서 리튬 한 회사로 바꾸려고 물적 분할해서 이름까지 다 바꿨는데도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이건 철강이야. 무조건 철강이야. 리튬 회사 아니야. 이렇게 계속 그걸 막 하다가 제가 여의도를 돌아다니면서 야, 이 리튬이 2023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. 포스코가 홀딩스가 갖고 있는 움브레 뭐 이렇듯 그 리튬 연모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냐. 이거 반드시 가봐야 된다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갖고 기껏 작년 가을 정도에 애널리스트들이 포스코홀딩스가 리튬 사업을 한다는 거를 보고서에 적기 시작했어요. 네. 예. 이렇게 낙후돼 있고 후지고 그다음에 이 일을 똑바로 안 하고 게을러 터진 게 지금 여의도 증권사의 지금 본 모습입니다.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숫자가 확 찍히면은 이제 예. 그때 그때 코프로처럼 한 이제 거죠. 그때 한 이제 거죠. 오르기 시작하는 예. 거고. 50만 원, 6만 원 할 땐 그때도 안 보다가 그때는 이제 커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. 예. 숫자가 50만 원 돼서 찍히면 그때 커버한다니까요. 한심한 거죠. 뭐 하는 짓입니까? 아니 증권사가 하는 역할이 그런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좋은 주식을 잘 발굴해서 개인들한테 소개해갖고 개인들이 그 투자해갖고 돈 벌게 해야 그게 증권회사 역할인데 우리나라 증권사 중에 그 제대로 된 역할을 한 놈은 아무 놈도 없고 그 역할을 배터리 아저씨가 대신한 거 아닙니까? 네. 그 증권사 다 없애고 그냥 내가 대한민국 증권사 할래요.